안녕하세요. 물리선생 김웅지입니다. 오늘은 간섭의 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소리의 간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의 간섭은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에 이제 스피커를 놓습니다. 스피커를 두 개를 놓는데 이제 이 거리, 두 스피커 사이의 거리에 딱 절반인 지점에 관측자가 있는 거죠. 관측자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일단 같은 음을 냅니다. 같은 음을 낸다는 것은 진동수가 같은 거죠. 그러니까는 진동수가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같은 세기. 그는 진폭이 같은 거죠. 그래서 얘가 1이고 2라면 스피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같은 매질이니까 속도도 같죠? 같은 공기니까 그러면은 같은 파장이 됩니다. 같은 파장이 되죠.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초기 이상도 같습니다. 파동의 처음 위치가 같은 거죠. 모양이. 이 상태에서 이제 같은 음을 이제 계속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로 이렇게 쏘고 이렇게 쏘면은 동시에 이제 도달을 하겠죠. 동시에 출발을 해서. 그러면 여기 있는 관측자는 어떻게 되냐는 거죠. 이 사람은 이제 이러한 파형을 맞는 건데 이게 파장이 같고 속도가 같고 초기 이상이 같으니까 여기서 이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간섭인데 무슨 간섭이 일어난다는 거죠? 고강 간섭이 일어나는 거죠. 왜 그렇죠? 고강 간섭을 따질 때는 경로차를 따져야 되는데 경로차가 0입니다. 요 거리랑 요 거리가 같아요. 그러면은 파장도 같으니까 경로차가 반파장의 짝수배 혹은 파장의 정수배인데 이게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강 간섭이 되는 겁니다. 이건 뭐 어렵지 않은데 문제는 뭐예요? 이 사람이 이제 이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동하다 보면은 이제 여기서는 어떤 소리가 났던 거죠? 고강 간섭이니까 이제 소리가 굉장히 큰 거죠. 큰 소리가 나는 건데 이동하다 보면 큰 소리 이제 안 내겠죠. 고강 간섭이 안 일어나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서 소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왜 없어지냐? 살펴봤더니 여기서 이제 거리의 차이가 생기죠. 그래서 이제 경로차가 나오는 건데 그 경로차가 반파장의 홀수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첫 번째로 소리가 작아졌다 이렇게 한다면은 M 값이 0이 되는 거죠. 0이 되면 어떻게 돼요? 따라서 경로차는 반파장 차이가 나니까 이거 바로 뭐예요? 이게 상쇄 간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뭐예요? 소리의 간섭이고요. 소리의 간섭은 많이 이용합니다. 우리가 이제 노이즈 캔슬링을 이용한 그런 이어폰이나 헤드셋이 있죠. 그런 데에서 외부 파형을 분석해 가지고 그거에 위상이 반대인 것을 보내서 상쇄 간섭을 이용해서 외부 잡음이나 소음을 줄이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소리의 간섭입니다. 다음은 이제 빛의 간섭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빛의 간섭은요, 얇은 막에 의한 간섭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이제 비 오는 날, 그러니까 아스팔트나 도로 위에 이제 물이 있을 거고 비가 왔으니까 그 다음에 거기 위에 기름이 떠 있는 게 보입니다. 근데 기름이 우리가 보기에는 무슨 색깔로 보이죠? 무지개색으로 보입니다. 그럼 왜 그런 거죠?
이 얇은 막에 의한 간섭 때문에 생기는 건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요. 이렇게 물이 있습니다. 물이 있고 그 위에 기름이 있어요. 그 위에 기름이 있는 겁니다. 그 위에는 공기가 있겠죠. 이렇게 있는데, 근데 여기다 이제 빛을 쏘는 거죠. 빛을 쏘는데 여기서 이제 반사가 일어납니다. 네, 여기서 이제 이거에 하기에 앞서 반사의 종류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반사의 종류. 그래서 첫 번째는 고정단 반사. 반사는 정반사하고 난반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중학교 얘기고요. 고정단이라 그래서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한 매질에서 밀한 매질로 파동이 입사가 될 때 그때를 고정단 반사라고 하는데요. 지금은 이제 굴절률로 얘기하시면 됩니다. 소한 매질은 굴절률이 작은 거고요. 밀한 매질은 굴절률이 큰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반사를 얘기하는데요. 보시면은 이렇게 줄로 된 펄스파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얘가 뭐가 돼요? 얘가 입사파가 되죠. 근데 얘가 어디에 묶여 있는 거예요? 이러한 기둥에 묶여 있는 겁니다. 묶여 있는데 그럼 밀도가 얘가 낮고요, 얘가 높습니다. 근데 이제는 굴절률로 얘기하자고 그랬죠. 얘는 굴절률이 작고 얘는 굴절률이 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역학적 파동은 밀도로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비칠 때는 뭐예요? 굴절률로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얘가 이렇게 들어오다가 여기서 어떻게 돼요? 얘는 가볍고 이 밀한 매질의 기둥은 어떻게 돼요? 무거우니까 얘를 들어 올리질 못하고요. 이렇게 반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반사가 돼서 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가 돼요? 반사파가 되고요. 이거를 우리는 뭐죠? 위상차가 180도가 나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반사가 될까요? 여기서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줄이 이 기둥한테 힘을 줍니다. 근데 묶여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둥도 줄한테 힘을 줘요.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무슨 관계예요? 반작용 관계 때문에 이러한 반사가 일어나고 우린 이거를 고정단 반사라고 합니다. 어떻게 돼요? 위상차가 180도가 난다는 거. 반사파의 위상차가 이렇게 나고요. 요것만 있으면 괜찮은데 요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단 반사라고 있습니다. 자유단 반사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그럼 얘는 뭐냐? 얘는 반대예요. 탄성파일 경우는 밀한 매질에서 소한 매질, 그 다음에 비실 때는 굴절률이 큰 곳에서 작은 곳으로 이렇게 파동이 입사가 되면은 우린 이걸 자유단 반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런 막대가 있는데 얘는 줄의 두께가 굉장히 두꺼운 거예요. 줄의 두께가 굉장히 두껍습니다. 이게 입사파가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얘가 오히려 밀한 매질이고 얘가 오히려 소한 매질이에요. 그래서 얘의 굴절률은 크고 얘의 굴절률은 작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얘가 위로 올라갑니다. 그냥 별 올라가는데 부담 없이 올라갔다가 내려와요. 그래서 반사파도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서 이렇게 와서 뭐 이런 식으로 반사파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중요한 게 뭐예요? 위상차가 없다는 거죠. 0도라는 거죠. 그냥
같은 위상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언제요? 밀도가 큰 거, 혹은 굴절률이 큰 거,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요거를 이제 저기다 적용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여기서는 소환 매질, 굴절률이 제일 작죠? 1이죠. 여기는 밀합 매질이죠. 굴절률을 N이라고 그러고, 여기는 더 밀합 매질이라고 합니다. 이건 제가 지은 거고요. 예, 그래서 굴절률의 크기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요걸 이제 알아야죠. 그러면은 공기에서 기름으로 올 때는 무슨 반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예, 고정단 반사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상차가 얼마예요? 180도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표면에서 반사만 되면 좋은데 이렇게 투과하는 파가 있습니다. 투과파가 있어요. 투과파가 계속 투과해 나가면 괜찮은데 또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일부가 반사가 됩니다. 이게 반사가 되는데 여긴 또 뭐죠? 여기도 굴절률이 얘보다 얘가 더 크죠? 얘도 무슨 반사예요? 고정단 반사예요. 고정단 반사가 일어나서 위상차가 180도죠. 예, 위상차가 또 180도 나는 거예요. 180도 나니까 어쨌든 여기서 온 애랑 여기서 온 애가 이제 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위상이 맞는 애랑 만나면 어떻게 돼요? 위상차가 똑같이 180도로 변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왔다가 반사되고 그 다음 텀에 오는 빛하고 뭐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간섭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요 지점에서 요 빛하고 새로운 빛하고 만나서 간섭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간섭 현상이 일어나는데 간섭 현상이 일어나면 우리는 뭘 따져야 되죠? 이건 지우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제 그걸 따져야죠. 경로차를 따져야죠. 빛이니까 광로차라고 하겠습니다. 광로차 델타가 되는데 그 델타는 뭐에 관계를 하냐는 거죠. 요 두께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요 두께하고 관계가 있어가지고 이 두께는 D죠. 얘랑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제 요걸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빛의 경로를 보면 어떻게 되죠? 광로를 보면은 왔다가 가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 경로가 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스넬의 법칙 있죠? 스넬의 법칙에서 스넬의 법칙이 뭐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네, 뭐 이런 식으로 되죠. 그러면은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뭐냐는 거죠. 그러면은 두께는 어쨌든 뭐죠? 길이죠. 그럼 길이랑 관계 있는 애가 누구죠? 원래는 각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코사인이 붙은데 그건 안 했고, 길이랑 관계 있는 애는 얘고, 그리고 지금 주어진 게 굴절률이죠. 그래서 얘랑의 연립방정식을 연립방정식이 아니라 식을 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람다1, 람다2는 n1, n2 뭐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이 파장하고 관계된 게 뭐냐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걸로 하겠습니다. 람다1은 이제 그러니까 1은 공기로 하고 2는 기름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얘는 공기에서 온 건데 공기에서 온 거리랑 여기서 온 거리에 뭐예요? 경로차를 따져줘야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공기에서 온 빛은 아무래도 더 빠르잖아요. 여기서는 좀 느리고, 그래서 얘가 이렇게 같이 와서 나눠지더라도 간 다음에 다시 만날 때는 또 새로운 빛의 그 시작점하고, 그러니까 위상이 맞는 거를 찾는 거죠. 만약에 보강 간섭을 찾는다면은. 그래서 경로차를 구할 때는
여기서의 진행한 애들의 그 파장을 공기 중에 있는 애로 환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공기 중에 진행한 거를 ED라고 하면은 기름에서 진행한 거는 ED 프라임이고 ED가 되죠. 여기서는 ED가 되고,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ED 프라임이라고 편하게 하겠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되죠? 공기 중에서 굴절률은 1이죠. 그 다음에 기름의 굴절률은 N이잖아요. 그래서 따라서 ED 프라임이 END가 되죠. 그래서 이거는 공기에서 진행한 거리고, 이거는 뭐죠? 그거를 이제 기름에서 환산을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END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정도 무슨 차이가 나면 돼요? 광로차가 나면 되는 겁니다. 요거를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따라서 델타는 광로차는 END만큼 나면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둘 다 고정단 반사니까 위상차가 얼마예요? 파장의 정수배 혹은 반파장의 짝수배일 때, 이때 무슨 간섭이 일어나는 겁니까?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반파장의 홀수배일 때는, 이때는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M이 0부터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정수배로 들어가고,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왜 무지갯빛이 나냐? 요 기름의 두께가 일정하면 괜찮은데 이게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 두께에 해당되는, 두께마다 해당되는 보강 간섭의 파장이 전부 다른 거죠. 그래서 특정 두께에는 특정 파장만 무슨 간섭이 일어나는 거예요?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차피 상세 간섭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겁니다. 빛이 나오지 않겠죠. 그래서 무슨 색이 나온다는 거죠? 무지갯빛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얇은 막에 의한 간섭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비 오는 날에 기름이 떠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얇은 막에 의한 간섭은 여러분 안경이나 렌즈의 코팅으로서도 활용합니다. 그래서 코팅 두께를 잘 조절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세 간섭이 돼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빛의 반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안경이나 렌즈에서도 이런 얇은 막에 의한 간섭이 많이 쓰인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중 슬릿에 의한 간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중 슬릿에 의한 간섭. 0이라고 하는, 진짜 0이에요. 사람이 이제 발견을 했고요. 원래 이제 빛은 파동이냐 입자냐를 놓고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입자를 먼저 쓸까요? 입자냐 파동이냐를 놓고 엄청나게 싸웠는데, 이거를 지지했던 사람은 뉴턴이고요. 이거를 지지했던 사람은 하위 헌스였어요. 옛날에는 호이겐스라고 발음을 했는데, 지금은 하위 헌스라고 합니다. 더 유명하니까 아무래도 이게 초반에는 더 힘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빛이 파동이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된 게 바로 이러한 간섭, 이중 슬릿에 의한 간섭, 그 다음에 단일 슬릿에 의한 회절, 이것 때문에 빛이 파동이라는 게 증명이 됐습니다.
뭐 나중에 이제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빛은 입자라는 것도 다시 되지만 그건 나중에 얘기를 하고요. 어쨌든 그런 뉴턴의 명성을 이제 잠재워버린 그러한 실험 결과입니다. 그러면은 이 이중슬릿에 의한 간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먼저 이제 슬릿이라는 게 있어요. 슬릿. 슬릿은 뭐냐면은 요런 거는 우리가 그냥 구멍, 홀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요런 구멍 있죠. 요런 구멍. 길다라면서 얇은 구멍이 있습니다. 요런 거를 이제 우리는 슬릿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는데 레이저가 있으면 편한데 뭐 당시에는 레이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광원을 놓고 이제 여기서 이제 틈 하나를 만듭니다. 틈 하나를 만들면은 여기서 빛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진행하다가 여기서 회절이 일어나요. 그래서 회절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초기 이상을 갖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초기 이상을 동일하게 만들어서 이거를 결맞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빛이 뭐 그냥 광원은 초기상이 어떨 땐 이렇게 나오고 어떨 땐 뭐 이렇게 나오고 어떨 때는 이렇게 나오고 뭐 다 다른데 회절이 되면서 초기상이 동일하게 됩니다. 이런 빛을 이제 어디다 쏘는 거예요? 슬릿이 2개 있는 곳에다가 쏘는 겁니다. 여기다 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S1, S2 슬릿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쏘면은 어떻게 되죠? 이제 간섭 현상이 일어나는데 여기 볼까요? 여기다가 이제 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로 이제 계속 빛이 퍼져 나가는데 뭐 파장은 같습니다. 퍼져 나가는데 요 슬릿을 통과한 빛이 희한하게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빛이 입자라면은 여기를 통과한 애들이 뭐 그냥 뭐 이제 골고루 퍼지겠죠. 뭐 이런 식의 모습이 나오는데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스크린입니다. 스크린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나옵니까? 이러한 모습으로 나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나와요. 이게 뭡니까? 그래서 이러한 무늬로 나와요. 무늬. 이러한 무늬로 나오는 겁니다. 밝고 어두운 무늬. 그래서 제가 지금 칠한 곳이 뭐예요? 이게 밝은 무늬. 그래서 명이라고 하고요. 칠하지 않은 곳은 뭐예요? 요런 데는 뭐예요? 암이라고 어두운 무늬가 나오는 거죠. 그게 순차적으로, 규칙적으로, 똑같은 간격으로 나오는 겁니다. 전혀 이해가 안 되죠? 입자들이 여기만 칼같이 이렇게 가서 무늬가 생길 수 있냐는 거죠.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입자는 아니다. 그러면은 파동으로 이걸 설명할 수 있냐? 있다. 어떻게 설명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간섭입니다. 간섭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빛이 이렇게 퍼졌을 때, 요 지점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기에 앞서 몇 가지, 그 양들을 표현하면은 여기가 스크린까지 거리 L이고 여기는 슬릿 사이의 거리 D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요 지점까지 이렇게 빛이 진행을 하죠.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까지의 거리 원점으로부터 밝은 무늬가 생기는 사이까지의 거리를 X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의 각도가 나옵니다. 이걸 세타라고 하고요. 여기는 수직이죠.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어떠한 간섭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밝은 무늬가 나오니까 일단 보강 간섭으로 생각을 합시다. 어찌됐든 그럼 보강 간섭으로 하려면은 뭐가 필요한 거죠? 경로차가 생겨야 되죠. 경로차는 어떻게 구하죠? 요 길이랑 요 길이의 차를 구해야 되죠. 그러면 차는 어디 이 정도는 뭐 있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약간 조금 좀 근사식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거부감을 일으키시는 분들도 계신데 뭐 어쨌든 뭐 감안하고 보십시오. 예, 그래서 뭐냐면은 D랑 L이랑 거리차가 굉장히 큽니다. 얘는 몇 밀이고 얘는 몇 미터입니다. 굉장히 크죠. 예, 그리고 세타 값이 굉장히 작아요. 작으니까 요거를 그냥 이렇게 한 겁니다. 요 경로차를 그냥 수직으로 근사시킨 거죠. 뭐 일단 기분이 안 좋네요. 예. 그 다음에 요 각도는 얼마예요? 세타 프라임이라고 하는 건데 또 워낙 차이가 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세타랑 세타 프라임이 거의 비슷하다. 둘 다 굉장히 값이 작거든요. 그래서 거의 비슷하다고 놓은 거죠. 그러면은 얘랑 얘랑 거의 같고 여기는 수직으로 근사시켰을 때 어떻게 되는 거죠? 이러한 삼각형이 나오죠? 이러한 삼각형이 나오잖아요. 델타 D 그다음에 D 프라임. 이게 무슨 관계예요? 사인 세타 프라임이 되죠. D분의 델타. 따라서 델타는 D 사인 세타 프라임이 되는 거죠. 이게 광로차죠. 그럼 얘가 보강간섭이 되는지만 확인하면 되는데, 그러려면은 다른 것들로 표현을 해야 돼요. 뭘로 표현합니까? 얘나 얘로 표현을 해야죠. 그랬을 때 이제 저쪽을 지울게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세타가 굉장히 작을 때는 어떻게 되죠? 사인 세타랑 그냥 호도법의 세타랑 탄젠트 세타가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거의 비슷한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되면은 뭐 이렇게 되나요? 예, 이렇게 됐을 때 여기가 세타면은 요게 사인 세타. 그 다음에 요게 그냥 세타. 그 다음에 요게 탄젠트 세타. 근데 얘들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세타가 굉장히 작을 때는 거의 비슷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예. 요거 대신에 뭐가 오는 거예요? 사인 세타 프라임 대신에 사인 세타가 올 수 있는데 그거 대신에 뭐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탄젠트 세타가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탄젠트 세타는 여기서 구할 수 있나요? 구할 수 있습니다. L분의 X가 바로 뭐예요? 여기서는 탄젠트 세타 L분의 X가 되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집어넣었을 때 이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여기는 필요 없겠죠. 예, 그래서 따라서 경로차는 D 사인 세타 프라임인데 이건 뭐가 돼요? L분의 dx가 된다. 그게 보강간섭일 때는 파장의 정수배 혹은 반파장의 짝수배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까지 지울게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보강간섭입니다. 근데 그래서 여기가 밝은 무늬들이 보강간섭이 일어나서 요 값들이 얼마예요? 얘는 0이고 여기는 1이고 여기는 1이고 여기는 2예요. 그래서 뭐죠? 좌우 대칭입니다. 그래서 이거 짝수배라는 거. 그 다음에 이것만 있지는 않고요. 뭐 이건 똑같고요. 반파장에 홀수배가 있습니다. 이건 뭐죠? 상쇄간섭입니다. 상쇄간섭이고요. 얘는 뭐 이렇죠. 여기가 어두운 무늬 중에 0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무늬 중에 첫 번째 할 때는 이 양쪽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뭐예요? 얘는 홀수배다. 이게 바로 이중슬릿에 의한 간섭이고, 예, 파동의 특성이라는 거죠. 이런 무늬가 나오는 게. 그래서 이게 바로 뭐예요? 빛이 그 파동성을 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됐고, 이것도 일종의 뭐예요? 간섭 현상으로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 간격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요 간격이 있는데, 요거를 이제 델타 x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요걸 한번 가져와 보세요. 그래서 밝은 무늬 간격을 제가 한번 거기에 특성을 볼게요. dxl은 m 람다인데 양변에다가 델타를 씌워 보겠습니다. 델타를 씌우면 어떻게 되죠? d 델타 x는 하나 차이니까 뭐예요? m 플러스 1에서 m을 뺀 거랑 똑같죠? 그러면은 따라서 델타 x는 어떻게 돼요? d분의 람다 l이 되죠. 그래서 이 값은 항상 일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뭐라 그래요? 밝은 무늬 간격은 뭐라고 하는 겁니까? 등간격이라고 하는 겁니다. 항상 간격이 일정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 간격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여기 있었죠? 슬릿 사이에 요 간격을 어떻게 하면 돼요? 좁히면 됩니다. 그 다음에 파장이 긴 걸 쓰면 돼요. 파장이 긴 걸 쓰면은 간격이 넓어지고요. 여기 슬릿하고 스크린 사이의 거리를 길게 해도 이 간격이 멀어집니다. 이게 바로 이중 슬릿에 의한 간섭이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간섭의 예들을 살펴봤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